소비자 가구의 쇠고기 식품 구매 패턴을 발표할 국립수산원 최원우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한우 생산 현황, 그리고 쇠고기 식품 구매 패턴, 그리고 쇠고기 식품 가구 속성별 구매액 및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 생산 현황입니다. 최근 이제 한우 사육 주수는 2012년 이후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약 12년 대비 약 15.5%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농가 호수도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함으로써 5년간 최근 분기당 약 4,000호가 이제 감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육 규모는 이제 11년 대비 약 1.7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쇠고기 소비량 및 자급률을 보면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015년도에 약 10.9kg로 이제 한 2006년 대비 약 4.1kg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 육류에 비해서 아마 쇠고기가 가장 크게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사육 주수가 감소함으로써 이제 도축 주수가 2013년 대비 약 8% 정도가 감소하였고, 최근 2016년 1분기가 같은 동분기 대비 크게 약 17.8%로 이제 상당히 크게 이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사육 주수가 가장 감소하게 된 원인을 보면 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11월 중 도축 주수 비중 중 암소 비중이 약 50% 이상이 이 시기에 이제 높게 차지해서 사육 주수가 많이 감소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런 사육 주수와 도축 주수 감소에 따라서 2016년 전반기 평균 송아지 가격 대비 15년 대비는 약 23.5%가 감소했고요. 2014년 대비는 54.4%도 크게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우 거새우 1비 지육 가격도 2015년이 약 15.4% 이제 증가했고요. 2014년 대비는 32.9%로 약 상당히 크게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우 소매 가격도 한우 1등급 등심 소매 가격 7,830원 이제 100g 기준으로 보면 뭐 도매 가격에 비해서는 낮게 증가했지만 15년 대비는 약 12% 정도 이제 상승하였고 14년 대비는 21.6%로 이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우 유통 경로입니다. 그래서 한우 그 쇠고기의 유통 비용은 다른 축적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 가격 대비 약 유통 비용이 약 42.8%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단계에서 보면 이제 정육점이 26.4%, 음식점이 26.4%로 이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제 소비자 가격 100% 기준으로 봤을 경우 생산 비용이 약 57.2%, 유통 비용 약 42.8%에서 추가가 1.6%, 도매가 14.2%, 판매가 27.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쇠고기 식품 구매 패턴입니다. 쇠고기 식품 구입액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산의 이제 비중은 2012년 기점으로 감소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사육 주수가 감소하고 이제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구입액 비중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5년 국내산 쇠고기 구입액 비중은 약 64.6%서 2010년 이제 거의 가격이 비슷한 시기가 가장 2010년하고 2015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이 2.7%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수입산이 약 0.9%포인트가 증가했고 가공식품이 이제 1.8%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쇠고기 식품의 이제 구입 빈도는 이제 2013년 이제 14년 이후로 이제 빈도는 이제 정체된 반면 수입산하고 가공식품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구입 빈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제 쇠고기 식품 구입 빈도는 1년에 약 18.4회, 그리고 구매 가격 비율은 약 99.3%로 2010년 14.2회에 비해서 이제 18.4회로 약 크게 이제 증가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입액을 가지고 이제 소비 비중을 한번 정육 기준으로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 가정 내 국내산 비중은 약 57.1%의 수준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 쇠고기 소비량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이제 2012년 이후에는 이제 국내산에 대한 소비 비중은 이제 감소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약 66.7%로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국내산 소비가 상당히 컸으나 이제 2015년도 이제 가격과 이제 주수 감소에 따라서 약 57.1%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2012년도에 가격은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입산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가정 내가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식품 부위별 구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은 이제 양지가 이제 가장 구입액이 높게 나타났고요. 네, 등심. 수입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갈비, 다음이 목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골 등 부산물은 이제 간편식품이 이제 가공식품 대체로 이제 구입액이 많이 이제 감소한 반면 이제 가공식품이 이제 사골곰탕, 양념 불고기, 육포, 특히 사골곰탕의 이제 비중이 이제 많이 크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역시나 이제 갈비, 목심, 이제 특수 부위 순으로 이제 구입액 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 대비 이제 증가된 비중을 보면 수입산 쇠고기 같은 경우는 갈비하고 특수 부위의 소비가 가장 크게 이제 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식품 전체로 봤을 경우 특수 부위, 등심, 갈비 순으로 이게 증가됐으며 원산지별로 보면 이제 국내산 같은 경우는 특수 부위, 양지, 이제 등심 이런 수로 구입액이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이라든지 찜, 특히 이제 특수 부위라든지 갈비 이런 등심 부위가 이제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구입 빈도는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지 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특수 부위 이제 목심이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증가 부위를 보면 이제 특수 부위가 양지보다 1.2회도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감소 부위로서는 이제 구입 빈도는 목심하고 사골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원산지별로 구입 빈도에 대한 순위를 보면 국내산 같은 경우는 양지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사태, 등심 앞다의 순위입니다. 수입산 같은 경우는 목심, 특수부위, 이제 갈비입니다. 월별 구매 패턴을 보면 역시나 이제 쇠고기는 이제 명절인 2월, 9월 달에 이제 소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겨울, 가을, 여름, 봄 순으로 구입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0년에서 13년에서는 여름철 소비가 이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015년도에는 봄보다 여름철이 이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9월달 같은 경우가 2월달에는 이제 국내산의 이제 구입액 비중이 69.7%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 추석 때는 58.0% 국내산 비중이 58.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7월달이 61.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소비 증가 시기는 이제 명절 또는 이제 6월달에 이게 소비가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같은 경우는 찜용 갈비 소비가 이제 가장 크게 증가되었고 겨울철은 이제 국거리,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이부위에 대한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로 별로 보면 이제 9월, 2월, 6월달 순으로 보면 수입산 같은 경우는 9월, 1월, 6월달. 그래서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에 이제 구입액 순위가 이제 가장 이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그 9월달이 이제 국내산 비중이 가장 낮다고 했던 이유는 9월달에 수입산 갈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그 6,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에 대한 특수부위 소비가 이제 상당히 크게 증가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국내산 비중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주로 겨울철인 12월, 2월달에 이제 가장 소비가 됐습니다. 소비 증가된 그 품목을 보면 이제 사골곰탕이라든가 소 불고기, 샤브샤브 등에 대한 이런 소비가 가장 가공식품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나 구매 빈도 및 구매 가구 비율도 명절이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구매 빈도 순위를 보면 9월달 구매 순위 같은 경우는 9월, 2월, 1월이었으나 이제 저지방 부인 이제 국거이용이 이제 구매 낮은 가격이 이제 구매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9월, 1월, 12월 순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9월달이 이제 높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구입 빈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6월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수입산에 대한 이제 구입 빈도가 높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식품 부위차별 구입 패턴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은 이제 전문점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었고 수입산 같은 경우하고 가공식품은 대형마트를 이제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이제 51.1%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입 패턴을 이제 비중을 변화를 보면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점이 12.2%포인트로 오히려 이제 전문점이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였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도 2.2% 이제 포인트는 수입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증가하였고
수입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점포 판매가 이제 4.9%가 이게 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전통 시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사골, 곰탕이라든지 전문점이 17.4%포인트로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골곰탕이라는 수입산에 대한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이제 뭐 축협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거래 이제 산지에서 이제 그런 가공식품에 대한 이제 제작 판매가 상당히 이제 국내산인 사골, 곰탕의 판매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매 빈도 및 구매 가구 비율은 이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이제 전문점 순으로서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형 슈퍼가 이제 많이 증가되었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가공식품하고 쇠고기 식품 구입시 고려사항을 보면 품질이 29.3%, 가격이 28.1%를 이제 차지하였습니다. 근데 비중 변화를 보면 안전성이 2.7% 이제 포인트가 이제 증가한 반면 원산지에 대한 이제 고려 비중은 약 4.2% 포인트도 이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격과 이제 품질을 고려하는 가구 수의 비중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 가지 고려 사항을 가지고 세 개 그룹으로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이제 품질을 이제 중시하는 가구 수의 비중이 이제 패널 대상 조사로 봤을 경우 2011년도에는 이제 26.7% 가구 수 비중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약 42.8%로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중시 가구 수를 보면 약 14.5%에서 약 12.7%로 1.8% 감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구 속성별 구입액 및 고려 사항입니다. 그 돼지고기와 다르게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구입액은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이 저소득에 비해서 약 1.9배 수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구입액 변화를 보면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 이제 가장 크게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 이제 중소득 계층에서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중소득에서 이제 구입액이 가장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계층별을 보면 고소득 같은 경우는 특수 부위가 가장 이제 순위를 나타냈고 이제 중저소득에서는 양질을 이제 가장 크게 나타냈습니다. 이제 쇠고기 수요 증가 부위를 보면 역시나 이제 고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수입산이 그냥 특수부위 같은 경우는 안창살, 뭐 토지살, 이제 소비량이 적은 이제 구이용 비싼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여기는 이제 뭐 중소득 같은 경우는 특수부위 수입산이라고 표기한 것은 거의 수입산 소비가 증가된 걸 볼 수 있었고요. 이 국내산하고 표기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증가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득 같은 경우는 특수부위 수입산 특수부위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국내산 사태. 저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 갈비 그리고 수입산 특수부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서는 이제 고소득 계층에서는 품질을 중시하였으나 이제 중소득 계층에서는 가격을 이제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모든 계층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감소했으나 특히나 이제 돼지고기와 같이 이제 고소득에서 10.2%포인트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항 비중을 보면 모든 계층에서 보듯이 이제 품질과 가격을 중시하는 그런 소비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입 연령별 구매 패턴을 보면 구입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구입액은 이제 증가되는 것을 이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산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입 연령이 높을수록 국내산 구입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국내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있지만 젊은 층이 39세 이하가 가장 낮지만 증감액 2010년 대비 증감액을 보면 국내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아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연령이 뭐 소비가 돼지고기가 소비가 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소고기로 대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산 같은 경우도 연령이 낮을수록 소비가 오히려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수입산 구입액은 감소하였습니다. 39세 이하는 역시나 특수부위, 40대, 60대 같은 이상은 양기, 50대는 등심 구입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9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산이 이제 구이용이 아니신 특수부위, 등심 이런 부위가 이제 구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수입산 특수부위 그리고 수입산 등심,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등심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입산 갈비가 이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국거리인 사태 이런 부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6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10년도에 사골 구입액이 약 7만 3천 원이었는데 모든 계층도 이제 반면 이제 감소를 하였지만 그 60대 이상에서 이제 사골 그 구입액이 상당히 이제 2만 5천 원에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공식품도 거의 대체됐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 그 39세와 60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중시하고 40, 50대는 품질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뭐 39세 이하나 60대 이상 같은 경우, 특히 60대 이상은 과거 품질과 원산지를 중시해왔지만 이제 2010년에는 이제 가격과 이제 품질을 이제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와 취업주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인 유의가 없었으나 보통 이제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산이 전업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소비는 취업주가 더 증가하였고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전업주가 구입액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구입액 같은 경우는 이제 쇠고기 구입액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제 국내산 비중은 이제 감소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는 약 12년 대비 약 7.9%포인트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금률이 2015년 72.9%였지만 소비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7.1%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년 대비 15년 보면 오히려 이제 수입산의 수요가 비중이 크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에 갈비, 6월달에는 특수부위 수입산이 이제 했고, 명절 시기에 대형마트에서 이제 수입산 갈비라든지 특수부위 구매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 7월 같은 경우는 여름철 이제 캠핑 시즌에 이제 수입산 구입용 구매가 이제 무점포 구매로 이제 인터넷 구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구 숙성을 넣으면 고소득이나 연령층이 높아서 전원가구가 구입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젊은 계층의 소고기 구입액은 좀 낮게 나타나지만 증감액을 봤을 경우에는 이제 소비량이 타겟층에 비해서는 이제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산 부위가 많이 증가한 반면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국내산 이제 구입 부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 트렌드는 이제 과거에는 원산지와 이제 품질을 많이 중시했지만 가격 대비 품질은 이제 가품비,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가품비로 이제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쇠고기 소비 환경을 조성을 이제 목표로서 생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우 가격 안정화 및 품질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로서는 지금 한우 가격이 이제 급격히 이제 상승함으로써 소비자가 이제 한우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고 또한 이제 한우 사육기간 장기화로서 생산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기여서 이런 기회를 살려서 소비 패턴을 반영한 한우 품질을 이제 새롭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쇠고기 등급제 개선이라든지 개량 및 투하 계열력 감축 이런 사양 체계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틀에서 벗어난 이제 새로운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이제 국내산 이미지에는 이제 한계가 이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적인 측면에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마진 축소입니다. 지금 이제 높은 아까 42.몇 % 정도여서 이제 다른 그런 육류에 비해서는 높은 유통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6차 산업 활성화해서 산지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산지 직거래하면 이제 유통 비용이 약 42%였지만 산지 직거래 몇 군데 조사한 결과 약 30%까지 유통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제 그 신뢰로서 직거래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산 쇠고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무점포,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로 이제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더욱더 이제 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서 이제 좀 직거래 소비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마케팅 부분으로서 소비자 요구하고 한우를 둘러싼 문제점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정세로 보면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 그리고 1인 고령화 가구가 증가되고 이제 ICT가 이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제 쇠고기 소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한우의 아까 얘기했던 품질, 서비스 형태 등의 다양함이 이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예로서 이제 고령화 가구의 건강을 위한 1인 1일 권장 쇠고기 소비량을 등을 홍보하던가 아니면 이제 구이용이 아니라도 이제 스테이크, 한우의 설도 아니면 목심 등 스테이크 요리 가능 부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웃백 같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설도 갖다가 스테이크를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설도 갖다가 이제 구이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 경우는 이제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이제 소비 불균형이라고 맨날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010년도 그랬고 2011년 오히려 15년도에도 이제 구이용 즉 이제 소비 수입사에 대한 구이용이 이제 오히려 소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저등급 이제 저지방구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도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이제 소비가 이제 다양화가 됨으로써 한우의 비육 비관이 단축 환경을 조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으로 발표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